최근 7년간 네. 롯데자이언츠 등수를 보면 네. 10등 7, 8, 8, 7, 7, 7이거든요. 네네. 이 시즌 최종 성적이 6위 이상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변화를 진짜 모색해야 할 텐데 네. 대체 언제까지 내년을 기대해달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을 겁니까? 예. 야구단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네. 부산시에서도 변화를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단장님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네. 롯데의 문제점 네. 이거다라고 네. 좀 직설해주면서 오늘 네.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자가 되려면은 남이 한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2등밖에 못 하거든요. 남이 안 한 걸 해야 돼요. 제가 이미 30년 전에 이제 그 데이터 야구, 세이버 매트릭스 야구, 뭐 여러 3군, 6성군 강화, 그 당시에도 돔구장 건설을 외쳤거든요. 네. 그 당시로는 획기적이고 전대미문의 화천왕적인 아이디어를 낸 저 같은 능력자가 사실은 롯데자이언츠에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뭐 구단주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네.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롯데그룹이 이제 보면은 야구단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보다 앞서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꼭 다른 데서 뭐 성공하면은 2차, 3차로 뒤따라가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롯데 그룹- 그룹 자체의 예, 문제점이네요. 그룹에 이제 사업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앞질러서 이게 트렌드다면은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게 좀 부족한데 이런 문화가 이제 야구단에도 들어와 있어 가지고 항상 한계가 보이죠. 앞서가는 야구로 드라이브를 걸고 선수단에게 자발적인 우승 의지를 항상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우승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서 분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네. 아무리 말을 강가로 끌고 가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롯데 팬들의 30몇 년간의 우라를 풀어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롯데그룹과 신동빈 구단주에게도 우승이라는 선물을 제가 마련해 드리고 네. 롯데그룹이 진정 부산에서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좋은 평판을 갖도록 전기를 마련해 주고 나아가 자이언츠의 우승이 새로운 롯데그룹 다른 그룹사의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그룹이 성장한다면 35년 전에 단장으로 파격적으로 불러 저를 90년도 우승 단장의 영광을 주신 신격호 회장님, 신준호 부회장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보답이 아닐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992년 롯데의 마지막 우승을 이끌었던 송정규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장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기사에 우리 단장님에 대한 언급이 있어가지고 대신 저는 반가웠는데 송정규 단장님을 야구단에 영입해서 우승을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기사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 댓글에도 뭐 이런 댓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긴 한데 1991년에 호련이 등장하셔서 이듬해 롯데를 우승시키고 또 호련이 사라지셨습니다. 33년이 지난 지금 네. 다시 송정규 열풍이 부는 거 아닌가 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 네. 팬들의 이런 여론 형성에 대해서 단장님은 좀 반갑게 맞이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반갑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반갑기도 하고 또 아무 결실 없는 이런 얘기만 나와서 또 좀 허망하기도 하고 여태까지도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좀 다르죠. 네. 예, 그래 다르고 또 우리 국 아나운서님께서 예. 홀련이라는 말을 쓰니까 네. 제가 무슨 중국 도사 같은 느낌. 무림 고수 같은 그런 맞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렇죠. 호련하게 막. 예, 그래서 예. 저도 이런 움직임을 여러 지인들로부터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와서 저희 모임에 갔더니 송 회장 말씀을 많이 합디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좀 조용히 네. 확산되고 있다. 저만 느낀 게 아니었군요. 예. 단장님 주변에서도 많이 그래요,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니 내가 어디 하고 싶다고 되나 그게. 나도 왜 가서 정말 소신껏 해가지고 자이언츠를 우승시켜서 부산 시민 롯데 팬들의 수건을 일거에 해결해드리고 부산의 영웅으로 다시 나타난다면은 얼마나 멋있겠는가.
나도 하고 싶다 어떤 면에서는. 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저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결정할 문제지 제가 왈가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 하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왜 그런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네. 막 김태형 감독만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김태형 감독 카드도 점점 효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으니까 마지막 이제 히든 카드로 마지막 이제 그 당시 우승단장밖에 없지 않나. 이 양반이라도 불러서 한번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자. 그래서 우승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는 그런 팬들의 우승 열망에서 나온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되든 안 되든 이런 걸 떠나서 롯데는 가만히 보면은 감독 단장을 바꾼다고 체질이 바뀌지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느꼈는데 네. 이 점을 그 언론의 기자가 날카롭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도 안목이 매우 예사롭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 또 이를 해결할 사람으로 저를 언급한 팬들의 중론을 수렴해서 이제 그걸 기사화했던데 롯데 야구 팬들은 워낙 야구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조할 겁니다. 이건 뭐 선수 몇 명 바꾸고 감독 바꾼다고 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백호가 온들 막말로 뭐 내년에 뭐 더 좋은 선수가 온다 한들 롯데에 들어오면 소위 롯데화, 롯데리제이션이 돼가지고 네. 다 그냥 평범하게 되든지 강한 승부욕을 잃어버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우선 이 팀이 잘 되려면은 어느 선수가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강한 승부욕 또 하겠다는 그런 필로소피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에 선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으면은 데리고 와서 뭐합니까? 비싼 돈 주고요. 그렇죠.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그건 소용이 없거든요. 감독 좋은 사람 데려와도 안 되고 뭐 단장 좋은 사람 데려와도 안 되고 예. 단장 정도 힘 갖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한 게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너무나 정확하게 롯데를 관통하여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네. 놀랬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에서는 이걸 하려면은 굉장히 야구 총괄을 하는 그런 높은 직위에서 예. 위에서 이거를 모두 해결해야지 구단의 프론트 오피스의 일원으로서는 이런 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총괄하려면 어느 포지션인가요, 이게? 그 뭐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고 네.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그 정도 하려면은 뭐 그룹에서 부회장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선 들어가는 만일 제가 그 입장이라면은 네.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구단주가 네. 웨이트를 두느냐 또 얼마나 야구단을 우승시키고 있는 열망을 회장이 갖고 계신가 하는 거를 대외적으로 일단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정도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선수단이나 누구나 프런트나 이분은 구단주가 아끼고 신뢰하는 분이다. 우리가 말을 따르자 해가지고 엎드리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설픈 자리로 뭐 사장이랍시고 들어가 봤자 예. 밑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있어봤자 아무리 떠들고 좋은 소리 해봤자 이 야구단의 주인은 우리 선수요. 또 우리 프런트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요. 당신은 좀 있으면 잘려나갈 거야. 우리는 철밥통이야. 이런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그거 다 그렇습니다. 야구단도 그렇고 운동 축구단도 이번에 울산 HD도 극명하게 나왔잖아요. 감독과 이제 이청용 선수 간의 갈등들. 선수들이 갖고 놀잖아요, 감독을요. 예. 여차하면 모여가지고 그 반대 서명회가 쫓아내고요. 고참 선수들이. 그렇죠. 이청용 선수가 이제 그 주동이 됐는데, 예.
그런 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야구단에도 야구단도 존재할 있다고 수 있다. 추정하는 게 예. 감독들 항상 보면은 뭐 아유 선수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뭐 형님 리더십 신뢰하고 운운하는 게 예. 전부 너희들 기분을 안 거슬리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감독이 선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거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욕할 수도 없어요. 왜? 중불나게 소신 갖고 나가봤자 뒤에서 밑에서 흔들면은 감독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김태형 감독이 아니고 다른 감독이 있어가지고 12연패를 했다면은 잘릴 수도 있었어요, 사실이요. 근데 이제 김 감독은 워낙 또 전적이 화려했기 때문에 네. 그걸 못했는데 외람되지만 뭐 제가 뭐 그걸 뭐 꼭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요. 일을 해결하려면 그 정도 자리가 보장되고 그 정도 신회장의 그 신뢰가 뒷받침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다 알아서 저 양반 말에 거슬리면 나부터 날아가겠구나 이게 돼야 되거든요. 네. 뭐 선수들이 보세요. 나는 20억 받아. 난 15억 받아. 10억 받아. 아이고 사장으로 와봤자 당신 얼마 받아? 이런 게 우월감이 있거든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그들은 체감하는 거예요. 나랑 예를 들어서 단장하고 싸움이 붙었다. 네. 분쟁이 네, 났다. 네. 그럼 단장 잘릴 거다. 나에게 오.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뉴욕 양키스 같은 데는 슈퍼스타 레지 잭슨이라는 유명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4번 타자. 이 사람하고 구단주하고 멱살 잡고 치고받고 안 했습니까? 또 감독하고요. 왜 그랬느냐? 자기가 볼 때는 그 빌리 마틴 감독보다 자기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높으니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랬고요. 돈도 뭐 몇 배 더 받고 인기도 많고 자기는 갈 데도 많고 이러니까 강하게 나가고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을 휘어잡으려면은 네.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위치가 되지 않으면은 저 같은 사람들 잘못 가면은 사람만 끄슬립니다. 끄슬려요, 사실. 그러니까 롯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문화를 탑할 수 있는 탑할 정도의 박력과 힘은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그룹 안에서의 그 위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지금 뭐 그 자이언츠 사장이라고 해봤자 그룹 내에서는 아무래도 그 위치가 밑에거든요. 임원들 중에서는 그렇군요.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사실요. 뭐 지금 있는 분을 폄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어떤 분이 오더라도 모든 게 타이틀하고 연봉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만일 A라는 사람 아니면 제가 그런데 야구총괄 부회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일반 다른 저 그룹사 사장들이 저에게 뭐 크게 태클을 못 걸죠. 뭘 이래서 이번에 전지 훈련을 미국으로 가고 싶다. 플로리다에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제 몇몇 그 스폰서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장이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요? 뭘요 가까운 일본이나 타이완 가면은 싸게 하는데 플로리다까지 그 비행기 값이 얼마야?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고 그 견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회장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은 네.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런 것부터 해서 사소하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벌써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룹 회장이 굉장히 멀잖아요. 멀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긴박한 순간에 박찬호를 잡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데랑 경쟁이 붙었는데 오늘 들어가면은 60억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놓치면은 80억으로 뜁니다. 그러면 부회장 정도가 되면은 전화해가지고 아이 회장님 이래서 오늘 잡아야 됩니다. 60억 그러면 재선에서 결제하겠습니다. 쉽게 되잖아요. 네. 사장은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을. 왜? 여러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면 뭐 하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계속 흘러가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뭐 여러 가지 뭐 말하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또 뭐 조직의 어떤 이런저런 문제점까지 얘기를 하게 돼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런 어떤 게 있는 거지 무슨 제가 타이틀에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을 하려면 그렇다고 겁니다. 그렇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사실이요.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죠. 네. 뭐 한다고 가서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우승은 신의 영역 아닙니까? 제가 선수로 뛰고 감독을 하면 제가 24시간 잠을 안 자더라도 야구를 생각하면서 우승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감독을 통해서 선수단을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의지가 있고 그들을 교육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준비가 부족하면은 못하는 거니까 네. 신의 영역이지만은 저는 저에게 기회가 주면 네. 2년 안에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건 있습니다. 또 저는 항상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네. 또 결정적인 순간에 운이 많이 도와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운이라는 게 저 개인 운이 아니고 제가 속한 조직의 장으로서 그 조직을 풍요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그런 운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운도 네, 본인 자신이 준비가 됐을 때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그렇죠. 수는 없는 거고 예. 뭐 3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팬들한테 이렇게 계속 회자가 됐다는 거는 네. 그만큼 또 단장님께서 롯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팬들도 단장님을 많이 네. 좋아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승 전략 탑시크리트라는 책을 네. 쓰시기도 했고요. 근데 또 이 책을 쓰신 과정도 네. 완전 드라마지 않습니까? 드라마죠. 야구 선수 출신도 아닌데 네. 전 세계를 항해하시면서 그 나라의 야구의 문헌들을 다 섭렵하셨고 뭐 강한 2번 타자와 같은 당시 한국에 없었던 전략들을 그 탑시크리트에 이제 적어내면서 많은 롯데 팬들에게 네.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 단장님께서 이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는다면 네. 응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참 저야 명예욕이 많으니까 네. 하고 싶죠. 어떤 면에서는 솔직하게. 그래서 한번 정말 죽기 전에 한번 미련 없이 한번 자이언츠를 한국 최고의 명문구단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보이는데 그게.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날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롯데그룹 최고 총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동빈 회장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팬들이 네. 지지하고 동감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죠. 그럼 팬들도 아무도 그 동조 안 하는데 저 혼자 미친 사람처럼 나와서 허공에 대고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아무 의향도 없는데 저를 부를 것이라고 예단하여 이에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조금 난센스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저는 팬들의 이런 바람이 있고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데는 정말 감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33년 전에 우승시킨 사람이 다시 34년이 지나서 34년이나 35년이 지나 다시 입단해 가지고 그 팀을 우승시킨다면은 완전 드라마죠. 이거.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말 드라마 같은 기적이고 예.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에서 바로 영화 하자고 뛰어올 소재입니다, 사실은요. 예. 안 그래도 제 지난번 그 92년 영화 갖고도 지금 뭐 영화 하자고 보류돼 있는데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그런 면에서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다면 모든 지혜를 짜내고 24시간 온몸을 불살라 정말 야구만 생각하면서 자이언츠 우승, 부산 시민 롯데 팬의 수건에 보답하고 네. 제 자신의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영광과 보람찬 인생을 만들고 싶죠, 사실은요. 근데 현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를 원하느냐, 그리고 또 롯데그룹에서 얼마나 이에 진솔하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이제 성사 여부는 뭐 별개고 네. 지난 6년간 자이언츠의 우승을 위해서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많은 데 나가서 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야구직설에서는 에피소드 120회를 넘기면서까지 3년 차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팬들이 이해해주고 자이언츠를 우승시키고 그 구조를 뜯어고칠 해결사로 인식해주는 것 자체에도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뭐 되고 안 되고는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은 안 돼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데 올해 유독 구단에 들어가서 롯데를 다시 한 번 더 우승시켜 주세요라는 호소를 참 많이 들어요, 정말요.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동네에 가까운 지인들로부터도 듣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듣고요. 길거리에서도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괜히 실속 없이 이름만 알려지고 얼굴만 알려져가지고 어떤 때는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어느 팬이 저를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92년도 우승단장인 저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 최모 씨라는 분인데 예. 아주 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도 특전사 간첩 잡은 중대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그 애국자인데 이분은 그냥 정말 매일 전화다시피 해서 저보고 꼭 좀 맡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 그런 것도요.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다시 우승시키는 것이 저희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숙명이라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에 가서 우승시킬 거고 숙명이 아니라면 뭐 시절 인연 요즘 유행하는 시절 인연으로 한동안 팬들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회자되다가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팬들이 바라는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단장님도 단장님만의 고충이 분명히 있으실 걸로 그렇죠. 예상됩니다. 간혹 댓글에 뭐 선수 출신도 아닌 사람이 뭘 안다고 떠드냐, 뭐 어느 시절의 우승 단장이냐 그렇게 이런 댓글들도 간혹가다 보이는데 예. 어느 분야를 공부해서 책을 쓰고 예. 그 책을 통해 한 구단의 단장이 되고 예. 이 단장이 된 그 이듬해에 그 팀을 우승시켰다는 건 우연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사실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뒤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책을 쓰시면서 행동으로 네. 그 성과를 입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장님의 이런 모습들을 팬분들께서도 더 좋아하시는 걸로 예상되는데 네. 이 팬들을 위해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에 어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전에 그 저에게 무슨 좀 그렇게 잘 모르고 악평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정말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현대야구를 보았는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당시 우승하고 촌노인처럼 지낸 게 아니고 요즘도 몇 시간씩 야구를 공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러나 제가 이제 한 가지 위안을 얻는 거는 이번 그 신문 기사도 그렇지만은 그 댓글이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요. 또 과거의 그 동영상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해 줄 정도로 참 많이 좋게 써주신다. 이런 데서 저는 이제 위안을 갖고 그것이 정론이지. 네. 저는 항상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있을 수 있죠. 예,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많고요.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사회가 그런 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구간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어필, 직접 어필. 제가 뭐 2년 안에 우승할 확신할 노하우가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차니까 야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밑에서 본다든지 수평적으로 바라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왜 저 팀이 잘 나가고 저 팀이 못 나가나? 왜 이번 시합에 졌을까?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승할 노하우가 있고 그럴 자신도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뭐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프트뱅크 호크스 같은 명문 구단으로 만들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단 전반을 다각도로 분석, 우승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제가 소위 이제 모수자천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어필하는 거죠.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나를 써달라. 이렇게까지 어필까지 해가면서 구차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아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제 그 전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예. 정말 레전드로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뭘 그리 가서 그 양반 앞에 가서 하고 싶습니다 하고 구걸까지 해야 되나? 이거는 저 자존심 문제라고 보죠. 뭐 팬들이 너무 원하다 보니까. 원해서 그게 우연히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그건 뭐 신회장의 불운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건. 그래서 인사권자가 절실해서 저를 찾아야 제가 힘이 생깁니다. 또. 근데 제가 스스로 청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만 경박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가봤자 힘도 안 붙습니다. 네. 아니 들어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직위를 갖고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뭐 단장을 줘도 해야 되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저는 그렇게는 가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뭐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고 운이 좋아서 살아왔는데 예. 지금은 이 나이 돼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는 뭐 지금 이렇게 단장님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전해주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그 재입단을 권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 네. 솔깃한데 어떤 때 보면 또 제 과거의 우승 영광에 이번에 실패하면 5점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모험에 만일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부응하는 것이 바른 판단인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때는 한번 번민을 해봅니다. 이거는 참 어렵다. 그래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닌 게 이제 오랜 인생 연륜에서 네. 느낀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이 될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안 되려면은 백날 뛰어다녀도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는 야구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책임을 갖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1년 365일 매일 24시간 승부 속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군요. 무지하게 많아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간 야구단에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암흑시대였습니다. 개인적인 즐거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지내다가 38까지 지내다가 야구단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항상 노심초사하게 돼요. 성적에. 그리고 또 언론에 항상 그 보도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선수단에 문제 생겨도 단장 책임 뭐 해도 단장이 어땠다 이런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또 그런 그 책임감이 많죠. 그래서 야구조차 단 한 시합도 재미나게 본 적이 없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야구가. 그 단장으로 일했을 때 말씀이시죠? 일할 때는 예. 정말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결과만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일하지만은 코리안 시리즈도 시합 준비하기에 바빠가지고 사실 뭐 별로 야구를 못 봤어요.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뭐 좋아 보이지만은 네. 실제로는 매우 고독하고 중압감이 심해요. 가정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집에 가도 항상 침울하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팬들은 이런 걸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 있는 분들 대우 잘 받아요. 근데 네. 뭐 팬분들이 이제 단장님을 네. 너무 원하고 또 이제 그 복귀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 그리다 보니까 네네. 우리 뭐 팬들이 다 뭐 서면이나 사직동에 가가지고 네. 이 송 단장님 롯데 복귀를 위한 성명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뭐 전자 성명이라든지 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단장님 주변에도 여러 제안을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공유는 없었습니까? 팬들을 이제 모을 수 있는? 뭐 나름대로 아까 좀 전에 구간암선님도 우연히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가 동의서를 만들어서 그룹에 전달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단장님께서 그 보관을 써주시면은 제가 신동빈 회장을 만나서 수도하고 오겠습니다. 진짜요? 중간에서 가로채지 못하게. 아니면 뭐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올라갈까요?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제가 그걸 알고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요. 또 순수한 그런 느낌이 안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코멘트하기가 좀 낯간지럽네요. 부담스럽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님 만나서 얘기해 보면 박 시장님도 저보고 어떻게 하면 자이언츠 성적을 좀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성적을 올리는 데 대해서 시장님도 무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축 야구장에 대해서도 막 최고로 짓고 싶어하고 많은 팬들이 개폐형 돔구장 부산 그 북한 재개발 지역 네. 부근에 원한다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신데 예.
여러 가지 그 땅값이나 예산 문제 또 끝나고 나서 그 야구장의 운영 문제 이런 데서 보수 유지비 그 또 책임자로서의 그 고민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야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우승 또 신축 야구장 모두 우리 부산 시민과 롯데 팬 나아가서는 우리 국 아나운서님과 저의 숙제 아닙니까? 맞아요. 어쨌든 간에 만들고 싶다는 거고 제가 롯데 야구 팬들의 염원을 풀어드릴 그런 소임을 맡을 수 있다면은 이런 데도 좀 힘을 쓸 수 있는 뭐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야구장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좀 더 힘을 쓸 수 있는 입자가 되지 않을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숨을 걸고 뭐 신회장을 설득을 하든 네. 부산시장을 붙잡고서 사정을 하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그 자리에 꼭 가셔야 예. 이런 꿈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안 가면은 뭐 얘기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가서 뭐 괜히 감남 을려 중에 한 사람이 네. 가서 이야기해봤자 뭐 신동빈 회장이 바쁜 사람이 만나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방금 또 이제 돔구장이나 뭐 개폐형 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 구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좀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박 시장님께서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네, 이 롯데 자이언츠를 위해서 또 부산 야구 발전을 위해서 송 단장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최근 7년간 네. 롯데 자이언츠 등수를 보면 네, 10등 7, 8, 8, 7, 7, 7이거든요. 네, 네. 이 시즌 최종 성적이 6위 이상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변화를 진짜 모색해야 할 텐데 네. 대체 언제까지 내년을 기대해달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을 겁니까? 네, 네. 야구단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네. 부산시에서도 변화를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단장님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네. 롯데의 문제점 네. 이거다라고 네. 좀 직설해주면서 오늘 네.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언뜻 언급했지만은 그 자이언츠 야구단을 관통하는 그런 전통 내려오는 전통 선수 사이에 또 분위기 가치관 선수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문화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프론트 오피스의 그 어떤 앞서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다른 야구단 하는 거 뒤따라가는 것보다 앞서서 다른데 안 한 걸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항상 승자가 되려면은 남이 한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2등밖에 못 하거든요. 남이 안 한 걸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비결인데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이 한 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프런트 오피스의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고요. 제가 이미 30년 전에 이제 그 데이터 야구, 세이버 매트릭스 야구, 뭐 여러 3군, 6성군 강화, 그 당시에도 돔구장 건설을 외쳤거든요. 네. 그 당시로는 획기적이고 아주 그 전대미문의 파천왕적인 아이디어를 낸 저 같은 능력자가 사실은 롯데 자이언츠에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뭐 구단주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네.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롯데그룹이 이제 보면은 야구단뿐만 아니라 제가 보면은 그 뭘 다른 그룹보다 앞서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꼭 다른 데서 뭐 성공하면은 2차, 3차로 뒤따라가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롯데 그룹 예, 자체의 문제점이네요. 그룹에 이제 사업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앞질러서 이게 트렌드다면은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게 좀 부족한데 이런 문화가 이제 야구단에도 들어와 있어 가지고 항상 한계가 보이죠. 네. 그래서 앞서가는 야구로 드라이브를 걸고 예. 선수단에게 자발적인 우승 의지를 항상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정신 교육을. 그래서 왜 자기네들이 스스로 우승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서 분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네. 아무리 말을 강가로 끌고 가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먹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롯데 팬들의 30몇 년간의 우라를 풀어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롯데그룹과 신동빈 구단주에게도 우승이라는 선물을
제가 마련해 드리고 네. 롯데그룹이 진정 부산에서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좋은 평판을 갖도록 전기를 마련해 주고 나아가 자이언츠의 우승이 새로운 롯데그룹 다른 그룹사의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그룹이 성장한다면 35년 전에 단장으로 파격적으로 불러 저를 90년도 우승 단장의 영광을 주신 신격호 회장님, 신준호 부회장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보답이 아닐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신격호 회장님이셨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고인이 됐습니다만. 예. 그런데 저는 뭐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일을 시정할 위치에 있지 않는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지적만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상황상 적절치 않아 오늘은 말씀을 좀 아끼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2025년도 단장님과 함께 야구 직설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단장님 덕분에 저희도 이 롯데 팬분들과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제작진이 여러분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만 팬분들께서 이 송 단장님의 귀한의 목소리에 좀 더 큰 소리를 내어주신다면 롯데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장님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정규의 야구 직설 송정규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2025년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